안녕하세요. 동물법 라디오의 박주연.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볍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을 한번 같이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4권 정도를 추렸고, 변호사님이 한 3권 정도를 추리셨어요. 일단은 헨리 스티븐슨 솔트의 우리가 동물권을 말하는 이유라는 책이고요. 원래 동물권 사상의 거의 원류로 약간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피터 싱어도 이 책에서 이제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이제 이 책은 사실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동물권 관련해서 주변에 뭔가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왜 동물을 보호해야 돼? 뭐 동물의 권리가 왜 중요해? 라고 할 때 이게 머릿속으로는 정리가 되지만 뭔가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뭔가 이 설득의 논거를 여기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내가 알고 있던 그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던 그런 언어들이 여기서 좀 정리가 되는 게 있고, 동물권 활동하시거나 깊이 그 논거에 대해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되게 초반에 나오는 얘기인데, 동물들이 당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고통은 사회의 법률적 결함에서 비롯한다. 인간이 세운 그 어떤 정부도 동물권을 인정한 적이 없다. 정의와 인도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 법률이라면 마땅히 그 동물권 역시 그 일부가 되어야 된다. 옛날 책인데도 지금에 와서도 참고를 할 만한 게 많을 만큼 좀 앞서갔던 책인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책을 이제 변호사님께 추천을 받아서 처음 샀을 때는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운데 했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공감이 되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책 읽을 때 딱 실험동물에 관한 생각을 엄청 많이 할 때였는데, 이 문구 중에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떤 친절한 실험주의자에게 희생자를 충분히 잘라보도록 허락한다면 그가 인간은 물론 모든 동물의 안타까운 병을 낫게 할 잠재적 치료법을 개발할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훌륭한 명분이 있는데 생체 해부학자의 손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인간은 아직 없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이 부분이 조금 웃기면서도 사람은 동물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쓴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네. 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게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춘천에 여행을 갔다가 독립서점에서 발견한 책인데, 처음에는 그냥 사실 변호사님의 추천사가 있어서 무지성으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네, 읽다 보니까 번식장과 경매장, 동물보호소, 개농장과 개시장, 그리고 도살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학대 행위를 되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이거에 나아가서 이제 이를 목격한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동물이 어떻게 느끼겠구나 하는 말까지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진짜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 만큼 정말 좋은 책이어서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요약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표시를 계속하면서 읽었는데 너무 좋은 게 많았어요. 되게 뭐 많이 붙어있네요. 너무 좋은 게 많았고, 산책로를 달리는 반려견 외에 그 이면에 숨겨진 모든 개의 삶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생각해보지 못했고 알아볼 노력도 해보지 못한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금 기억에 남는 문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번식장에서 강아지들이 미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용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습 목적으로 얘네를 공급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번식장에 있다가 이 미용 실습생이 이 아이를 딱 받았는데, 이 아이를 받고 본인이 했던 생각을 이렇게 인터뷰처럼 쓴 거였습니다. 그 애는 이미 삶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내가 자기를 들어 올리든 물속에 집어넣든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온 몸이 축 처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게 있기만 했어요. 그야말로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는 기분이었어요.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히 느껴졌어요. 아, 개도 동물도 극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죽고 싶어 하는구나. 사람이면 벌써 자살했을 거예요. 저는 이 문구가 되게, 강아지도 극한 상황에서는 죽고 싶어 한다는 게 명확하게 느껴지고 가슴에 되게 와닿아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문구가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되게 강렬하잖아요. 사람이면 진짜 자살했을 거다. 그는 아무런 의지가 없이 오로지 정말 인간이,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하찮은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완전 한 생명을 짓밟아 버리는 건데, 그런 현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아픕니다. 네,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알려졌다고 알려졌는데 번식장도 그렇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죠. 어떠한 상황이겠다는 아는데 거기에서 느낄 강아지들의 감정이나 삶이나 이런 것까지는 사실 엄청 깊이 생각하지 않는, 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그러한 걸 개선해야 된다는 큰 목소리를 내는데 뒷받침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시길 네. 추천드립니다. 제인 고달 선생님의 희망의 이유라는 책을 골라봤는데, 일단 제가 고르고 보니까 되게 우연히도 이렇게 다 이유가 붙어 있더라고요. 예. 이 제인 고달은 사실 너무나 유명하고 이제 침팬지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고 영장류 학자이기도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이제 실천하시면서 동물권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최근에 쓰신 책이고, 이 책은 일단은 제인 고달 본인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왜 침팬지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런 것도 이제 잘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현실도 나옵니다. 동물 실험 이런 현실도 많이 나오고, 어떤 여러 가지 절망적인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인 고달 선생님이 희망을 찾는지, 변할 때 잘 바뀌지도 않고 뭔가 계속 노력은 하는데 굉장히 무력감이나 좌절감 이런 게 많이 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얻게 되고 아마 여러분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희망의 이유는 무엇이냐 살짝 스포를 하자면, 일단 현재에서는 별로 희망을 찾고 계시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또 미래 세대가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세대에서 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 또 행동을 한다면, 정말 작은 하나라도 행동을 한다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는 거죠. 지금 우리 젊은 층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목소리를 조금씩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좀 희망을 많이 찾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빨리 막 이렇게 단기간에 변하진 않지만 아주 천천히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그런 태도 변화, 분위기 같은 게 다 지속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사랑할까 먹을까라는 어느 잡식 가족의 돼지 관찰기, 황윤 작가님이 쓰신 건데요. 제가 그냥 고기 별로 안 좋아해 할 때랑 그냥 채식을 하려고 할 때랑은 사람들 태도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걸 굳이 안 먹어야 되는 거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막 얼버무리듯이 하다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련된 책을 찾게 됐고, 그래서 보게 된 게 사랑할까 먹을까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건, 옛사람들은 부득이 동물을 사육해야 되는 경우에는 직접 그 과정을 이행하거나 참여하거나 시각적으로라도 봄으로써 내가 생명을 지금 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존중과 죄스러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고기는 음식이기 전에 생명이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신선육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고기가 진열되어 있으면 이게 맛있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이게 어느 부위다. 근데 그게 생명의 어떠한 신체 일부였다고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고기가 되기까지 웅치가 나지 않도록 마취 없이 뭐 고안을 적출한다던가, 유전자 조작 사료를 먹고 생후 6개월이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 기간 만에 100kg가 넘는 체중이 되어서 바로 도축장을 간다고 합니다. 이제 공장식 축산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생명 그 자체로도 사실 문제죠. 근데 그거 외에도 좀 더 저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소도 이 책에선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0년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질병의 75%가 인수 공통 전염병이고, 그래서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대부분 PTSD를 많이 겪고 그 중에선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식 축산을 유지하는데 심지어 수조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축산 분뇨에 빠져 죽는다던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책이어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찾고 싶어 라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 책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릴 책은 이제 좀 가벼운 책인데요. 카린 루 마티뇽의 만화로 배우는 동물의 역사 라는 이제 책입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우리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이제 짚어보는 건데, 동물권이라는 어떤 개념이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제 뭐 신화, 뭐 종교, 산업, 과학, 그리고 지금 이제 가정, 그리고 뭐 실험실 이렇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제 동물들이 다뤄져 왔는지를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인간이 동물에 갖는 인식은 어땠는지,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어떠했고, 또 중간에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그리고 동물권 침해가 이제 그때 굉장히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어떻고, 또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까지도 포괄적으로 조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동물권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제 잘 모르시겠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 이 동물 유토피아를 찾아서라는 책입니다. 이건 굉장히 최근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룽 위안즈라고 대만 타이베이 출신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중국 베이징 대학 석사과정 중에 채식문화협회라는 동아리에서 개최하는 공연을 가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혼자 왔고 하다 보니까 친구도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 세전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공연을 하면서도 공연 목적의 자체가 동물권을 알리는 공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며 이 사람의 활동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 갔던 내용인데 이 사람 만남을 시작으로 뭐 중국에서 어릴 때부터 사람의 손을 타야 쓸개를 채취하기 수월하다며 새끼곰을 서커스 공연에 사용하고 이제 서커스 공연에 못 쓰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쓸개를 채취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나 영국 런던 프랑스 르베르에 위치한 보호소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경험한 여기는 우리나라랑 뭐가 다르다 라는 거를 또 서술한 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 도쿄로 가요. 그래서 일본 도쿄에서 애니멀 라이츠 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농장동물의 실태 같은 것도 직접 보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일본을 생각했을 때 되게 깔끔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농장동물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중국 모피 산업하고 핀란드, 덴마크 등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마치 모피 산업을 하는 사람인 것 마냥 꾸며서 그 현장에 들어갔다가 막 들킬 뻔한 위기에 처하고 그런 과정을 모두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갇혀져 있고 막 사러 간 사람인 것처럼 하면은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 아이들이 얘네는 어떤 애들이고 얘는 어디에 가둬서 어떻게 죽이고 그런 걸 다 보고서는 사진을 찍고 그걸 책에 담아놨습니다. 사실상 이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동물을 위한 유토피아가 있을까라는 여정을 그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이 책에 나온 모든 말에 동의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약간 비슷한 듯 다른 동물 학대의 그 모든 실태를 다룬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동물권에 처음 관심을 두기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모습이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물의 유토피아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어제 마지막에 하나를 제가 더 골랐는데 이거는 그냥 그림책입니다. 아이들 위한 그림책인데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그림책 작가가 쓴 시내로 간 꼬마곰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되게 간결한 얘기인데 이 꼬마곰이 마술연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그려가면서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그때 이렇게 하나 구조를 해가요. 그러면서 결국에 동물들은 마지막에는 원하던 장소에서 정말 유토피아 같은 곳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여러 번 읽으면서 먹먹해지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동물을 구하고 싶은, 정말 우리 현실에서도 이렇게 마술연필 하나쯤은 가지고 이렇게 막 그리면서 동물을 구해내고 싶은 그런 어찌 보면 비현실적인 건데 정말 그게 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 하면 좋겠다. 네, 그림으로라도 현실을 바꾸고 싶은 소망.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정말 마술연필이 있지 않는 한은 참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또 답답함도 있고, 아이들이랑 읽으면서 동물권에 대한 대화를 뭔가 시작해 보기에는 좀 적절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추천할 책은 이제 여기 PNR에서 이제 쓴 여러 가지 또 책들이 있어요. 저희 단체 변호사님들 저희 다 같이 쓴 책이라서 추천을 하기에는 조금 쑥스럽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네, 읽어보시면 실제로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시리즈 1, 2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루이가 출연할 때가 되었어. 안녕. 우리 루이입니다. 루이가 네, PNR의 김슬기 변호사님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견. 네, 루이 이사님. 네. 저희가 사실 그 네이버 그 포스트 동그라미에 계속 칼럼을 썼었어요. 저희
PNR에서. 그래서 그 칼럼들을 모아서 쓴 책인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정말 뭐 패티켓을 어디까지 정말 지켜야 되는 거냐. 그리고 왜 법은 동물을 재물 취급을 아직 하고 있느냐. 그로 인해서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뭐 이런 학대에 대한 사건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주제부터 해서 또 특히 최근에 나온 이거는 펫숍이 이제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법률적인 부분, 동물 의료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소송에 대처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쉽게 유용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동물보호법 강의인데요. 이거는 그 동물보호법에 대한 약간 법 해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학술서에 가깝고 정말 내가 법을 잘 뜯어보고 싶다. 예, 그리고 이 조항이 의미하는 게 뭐고 또 이 조항에 뭔가 또 사실 제일 이 먹어도 되는 거야? 물이죠? 네. 앞으로 법이 좀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도 사실 저희가 썼어서 네, 일단 이것도 있고요. 사실 법이 제일 어려운 게 법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이래서 찾아가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그러한 것까지 다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어떻고 그 위에 시행규칙,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 있고가 다 적혀 있어서 막 어떠한 규정이 궁금하다 하시면 그 페이지만 찾아가도 이 연관된 게 뭐가 있는지를 한 방에 이렇게 훑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한 규정 설명뿐만 아니라 이게 뭐 역사가 어떻게 되고 제정된 배경이 뭐가 있고가 각주에도 다 나와 있어서 그냥 가볍게 법을 한번 보신 분들이라면 가볍게 보기에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엔 없지만 변호사님이 써주신 물건이 아니다도 저는 네. 사실 추천을 원래 저는 이 세 권을 고르려고 했을 때 그걸 고르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걸 23년도 여름경에 강원도에 갔다가 발견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처음으로 변호사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체도 알게 되고 동물권에 관심을 갖게 된 저에겐 시작이었어요. 시작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제 막 내용 까먹을 때쯤 되면 다시 읽고 하는데 그 책 자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그냥 이 책 뭐지? 하고서 들으셔도 법을 아무것도 몰라도 읽기에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밑에 변호사님께서 되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주변에 그냥 아무 친구에게나 다 상관없이 추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동물이란 존재에 대해 궁금하시기만 해도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니 근데 목소리 출연을 안 하셨어. 뭐 마지막 멘트라도 해주시죠. 책이 너무 많아서 다 읽기가 힘들 것 같네요. 원래는 3권씩만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책을 사실 이 책은 거의 일부에 불과하고 사실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정말 더 많은 또 좋은 책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오늘 추천해드리는 책을 시작으로 해서 또 정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책을 읽어보시면 현실이 어느 정도 또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PNR 가입까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그 채널 소개 링크를 보시면은 PNR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링크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또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변호사들이 또 관련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